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탄핵 이후 부동산 세제 방향은 어디로 흘러갈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다시 늘어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향후 부동산 세제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과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부동산 세금에서는 아무래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취득세인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2022년도에 윤 정부가 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가 21대 국회였습니다. 그때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이제 폐기가 되면서 22대 국회로 넘어왔는데 22대 국회에서 이 지방세법 관련 개정안들은 총 20건이 발의가 됐는데 이 20건에 이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키겠다라는 안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남은 국회에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 취득세 중과 완화 부분은 좀 무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정부가 한 약속이니까 법이 아니면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법 자체도 어렵고 이제 시행령도 아무래도 이제 탄핵이 가결됐으니까 현 정부의 의지는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중과 완화는 조금 먼 얘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엔 종부세 부분입니다. 종부세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과세 체계, 과세 표준이나 뭐 세율 체계 이건 그대로 가겠죠. 다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해까지는 60%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다시 80%로 갈 것으로 보이고 과거 문정부 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점차 올려가지고 최대 100%로 가겠다. 1년마다 5% 올려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80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이게 또 85, 90, 95 이렇게 가는 것도 걱정스럽지만 예상을 좀 해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세금을 뭐 자산세, 종부세 마찬가지지만 세금에서 그 얼마큼 나올지 그 금액을 좌우하는 공시가격 있잖아요.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제 이것도 문정부 시절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걸 현실화 시켜가지고 최대 90%까지 맞추겠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윤 정부 때 다시 이제 2020년 수준으로 돌려가지고 억제하고 있었는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다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부분인데요. 양도세에서는 지금 시행령으로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요거 배제하는 거 요게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죠. 이게 시행령으로 되고 있는 건데 아마 이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더 연장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그 대행 체제에서 과연 이거를 연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집값이 조금만 더 움직임이 있다면 조금 더 상승세가 붙는다면 아마 지금은 이제 탄핵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주춤하지만 이제 내년에 좀 어느 정도 이런 전국이 수습이 되고 그리고 금리가 조금 더 낮춰져 가지고 조금 이제 수요가 붙는다면 그때는 조정 대상 지역도 다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하지만 상생 임대는 계속해서 연장을 시키지 않을까. 지금 현재 26년까지인데 그 이후 뭐 27년, 28년 쭉 연장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밑에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 다주택자 집을 2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양도세 중과 못지않게 가장 힘들어할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축소 부분인데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새 집을 사면 그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받죠. 이게 이제 일시적 2주택인데 지금은 현재 3년입니다만 이게 3년이었다가 문정부 시절에 좀 축소가 됐었어요. 3년이었다가 2018년도 9.13 대책에서 2년으로 줄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도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책에서 1년으로 줄었고 그러다가 이제 윤 정부 들어서 2년, 3년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게 다시 뭐 정권이 바뀐다면 3년에서 2년, 최악은 1년 이렇게 줄어가는 것도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시행령 완화 정책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 못해서 시행령으로나마 혜택을 줬던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끝나지 않을까 싶고 최악은 최종 1주택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정말 집을 팔기가 무서웠던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임대사업자를 폐지한 거하고 그리고 이 최종 1주택 개념이에요. 예.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으려면 실제로 맨 마지막에 주택 하나 남은 시점 그때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팔아라 라는 게 최종 1주택인데 지금은 이게 없습니다만 이게 다시 부활되는 것도 정말 조심스럽게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활되면 최악이에요. 집 파는 거 쉽게 못 팝니다. 이게 부활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가장 걱정합니다. 이것만큼은 부활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은. 네. 자 그리고 이제 상속증여입니다. 일단 올해 세법 개정안 때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다 바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법 개정안은 이제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예, 통과 안 됐어요. 이건 이제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속증여에서는 이 세법 개정안 내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표 보시면 그 큰 세 가지 내용이 가장 첫 번째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천만 원에서 1인당 5억까지 늘리겠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율표에서 가장 낮은 구간 과표 2억 이하 원래 지금 현재는 1억 이하 10%인데 이걸 2억 이하 10% 조금 더 과표를 올려주는 거죠. 이것하고 그 다음에 최고 세율 구간 현재는 뭐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인데 이것을 그냥 10억 초과 40%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무산된 겁니다. 부결됐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났고 그래서 아마 상속증여에서는 굳이 바뀐다면 그 일괄공제 그리고 배우자 공제 이 금액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일괄공제 같은 경우는 현재 5억입니다. 배우자 공제도 현재 5억이고 그런데 이것을 일괄공제의 경우에는 뭐 7억 5천, 8억, 9억, 10억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상속증여도 이번 국회에서만 정말 많은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것만 놓고 본다면 뭐 7억 5천, 8억, 9억, 10억이고 배우자 공제는 7억 5천, 10억, 12억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지금 노란색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야당에서 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이니까 아마 여기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일괄공제라면 뭐 8억 전후,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는 10억 안쪽으로 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요 하얀색들은 이제 지금 여당에서 발의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일괄공제나 배우자 공제 이게 조금 올라가는 것, 그 정도만 조금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큰 혜택이었던 자녀 공제, 그다음에 과표 수정하는 거, 세율 조금 낮추는 거, 요거는 이제 무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이 세 가지죠.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건 갱신 청구권인데 그 횟수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는 한 번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뭐 두 번, 세 번, 심지어 무제한도 잠깐 말이 나왔다가 이제 그 개정안이 철회가 됐고 한참 이슈가 됐었죠. 하지만 이 횟수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 횟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거는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과태료만 좀 유의하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그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를 아마 세무서에서 활용하지 않을까. 이거 활용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걸 근거로 이제 소득세를 부과시키겠죠.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처럼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이제 앞서 그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 있잖아요. 네, 이건 이제 한참 논란 많아가지고 철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이게 철회가 됐으니까 끝났다라고 안도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 말고도요. 주임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대표를 발의했던 그 개정안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임대차 시장에서는 집주인에게는 조금 불리한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표 보시면 이번 국회에서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총 16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의했던 진보당 윤정우 의원이 대표를 발의했던 그 무한 계약갱신 청구 요게 철회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안에도요 집주인에게 참 많이 불리한, 반대로 말하면 임차인에게는 너무나 좋은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뭐 집을 사고 팔 때 집을 산 사람은 임차인한테 이게 바뀌었다는 거 알려줘야 되고, 또 매수인의 뭐 국세나 지방세가 완납됐는지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또 어느 하나가 바뀔지 아니면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모아가지고 바꿀지, 사실 최근에 발의했던 이것도요 여기 있는 것들이 몇 개가 모여 있습니다. 10가지였는데 그래서 모아가지고 한 번에 발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긴 해요. 우리 당연히 임차인이 보호를 받아야겠죠. 어쨌든 뭐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거니까 보호해 주는 건 맞는데 그 보호해 주는 건 좋지만 그 보호를 위해서 반대 입장인 임대인의 어떤 지위나 권한을 깎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권리도 보호해 주면서 추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집주인분 입장에서는 이런 주임법 개정안들 어떻게 바뀌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6년 단기 민간임대는 시행이 됩니다. 공포가 됐어요. 12월 3일날 공포됐으니까 이때부터 6개월 후 시행이니까 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6년 단기 민간임대 그리고 10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 이 두 가지는 그대로 유지는 될 거예요. 유지는 될 텐데 문제는 세금 혜택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제 혜택을 누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6년 단기 민간임대는 어떤 혜택을 받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감면, 조금 더 나아가서 소득세 감면, 이 정도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줄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과거 문정부 시절에 그 복잡했던 그 세금 체계로 다시 복귀하는 것도 무리한 예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세제나 제도가 바뀔 때 이 경과 규정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죠. 근데 그게 일몰 기한이 올해 2024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근데 이것을 지난 88 대책에서 더 늘리겠다. 언제까지? 27년 12월 31일까지 더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이게 지금 국회에 떠 있어요. 계류 상태입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24년 11월 14일 날 31조의 3 개정안 발의했고 그 다음 날 31조 이 두 가지 조항에 뭐 취득세 감면, 자산세 감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27년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담겨 있는데 이게 아직 통과 안 되고 떠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오늘 17일이니까 그래서 이달 말까지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당장 올해까지는 아니지만 그 신축 소형주택 올해 120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신축 소형주택을 취득하면 뭐 취득세에서 그리고 뭐 양도세에서 종부세에서 주택수 빼주는 거 이것도요. 이제 88 대책에서 원래는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였는데 이것도 27년 12월 31일까지 늘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양도세하고 종부세 이건 제외됐어요. 확대됐습니다. 27년 12월 31일까지. 왜냐하면 이건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물론 양도세는 비과세 부분이 아닌 중과세 부분입니다.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서 빼주는 거. 이거는 뭐 종부세 마찬가지로 시행령으로 27년까지 늘렸는데 이 지방세법은 법을 바꿔야 돼요. 취득세. 그렇다 보니까 이 취득세에서 주택에서 빼주는 거 이건 아직까지도 2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건 좀 어떻게 좀 늘려질지 어떨지는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조금 애매하게 취득세에서는 내년까지고 양도세와 종부세는 27년까지고 뭔가 좀 맞진 않죠. 균형이 그런 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